안녕하세요. 토론토 임성주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콘도 분양 처음에 매입부터 입주,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도 투자의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분양가의 10% 혹은 25% 상당히 저렴하고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커다란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 초기 VIP 분양의 경우에는 가장 할인된 비용으로 원하는 층하고 구조 등을 선택을 하실 수 있기에 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금 계획이나 시기, 절세 등을 스스로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캐나다 시스템의 커다란 장점인데요. 상속 증여세가 없고 자녀 대학, 결혼, 경조사 등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계사랑 상의를 하셔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파지트 경비는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관리가 되고요. 개발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디파짓 부분들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비용 손실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를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캔슬이 된 반지역의 코스모 콘도, 아이코나 콘도라든지 올해 캔슬 내지는 리시버십을 받은 크레스포드사의 클로버 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빌더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실제로 빌더가 콘도를 팔기 전에 하는 부분들입니다. 랜드를 구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이트를 분석을 하고 피저빌리티라든지 조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파이낸셜 프로포마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재무 분석 제표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아니면 캐시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 컨트랙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 작업을 하게 돼서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아는 프리세일즈 부분인데요. 빌더들은 통상적으로 100%를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목표 한 80% 정도만 되면은 건설에 필요한 펀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판매 목표로 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이익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IP 세일즈 때가 콘도 구입에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고요. 분양이 이루어지는,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그림이 전체적인 사이트의 랏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기초를 세우고 프레이밍을 세우고 입주 때까지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좋은 콘도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입니다. 다운타운까지 접근성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지하철, 스트리카, TTC, 하이웨이 등은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주위의 학교는 어떤지, 편의시설, 렌트 수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발사의 평판. 옛날에는 어느 정도 다 지면 된다고 그랬지만 요새 가끔 가다가 캔슬되는 건들도 있고 해서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신뢰도 부분들에 대한 개발사를 잘 고려를 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트라이델사, 플라자, 트리뷰트, 펜벌튼, 콩코드, 센터코트, 아스펜리치, 지금 생각나는 회사만 하더라도 여러 개인데요. 이렇게 과거의 실적들이 좋았던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망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좀 괜찮은 개발사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분양 콘도의 가격은요, 실질적인 리세일 가격보다 한 10% 내지 15% 정도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4년 내지 5년 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뭐 딜델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비싸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 디파짓 스트럭처입니다. 보통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20% 정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35%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디파짓 스트럭처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재정에 맞는 재정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유닛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북향, 서양보다는 남향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높은 층일수록 플로우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층당 1000불 혹은 2000불 정도가 비싸고요. 어느 층이 서튼 플로어가 넘어갈 때 갑자기 또 얼마가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층이 넘어갔을 때 뭐 뷰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빌더들이 에디셔널리 또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닛들에 관해서는 뭐 반듯한 구조가 아무래도 좋을 거고요. 방이 좀 양쪽으로 좀 떨어져서 소음을 줄이는 스플릿 베드룸을 선호하실 것 같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를 열었을 때 유닛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고요. 가비지 슛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유닛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시게 되면 베란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커다란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베란다는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스퀘어핏이면 유닛만 600스퀘어핏이고 베란다가 얼마나 정도 아무리 커더라도 그 부분은 분양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빌더들이 아무래도 이 베란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위 개발 계획, 바로 옆에 뭐 1, 2년 후에 다른 콘도가 지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애니저트든 알려줘야 되고, 다음에 사시는 분들도 뭐 연구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유닛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그 영길부터 시작을 해서 파라먼트까지의 레이크 지역의 콘도들입니다. 그냥 무작정 사지 마시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여기는 그 피너클사의 프레스티지, 맨키스사의 슈거월프,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데니엘사의 워터프런트, 레이크사이드, 그 다음에 벌써 입주가 끝났죠. 그레이트 걸프사의 뭐 몬디 콘도가 있고요. 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보시게 되면 피어 27 여기가 있고, 여기는 뭐 조지 브라운 대학이죠. 다음에 트라이딜사의 4개 프로젝트, 아쿠아리나 뭐 아쿠아비스타, 아쿠아루나 등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구글 스마트 시티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됐죠. 다음에 얼마 전에 분양을 했었던 28 이스턴, 뭐 이스트 유나이티드, 리버사이드, 뭐 콘도라든지 이 많은 콘도들이 요 주위를 다운타운 주위를 해서 이스트 쪽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주위의 허허 볼품들보다는 단기간 내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으면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 점 더 볼까요? 이 부분 영하구 에그닝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커다란 변수가 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에그닝턴 궤를 따라서 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쭉 그 돈밀까지 에그닝턴 LRT, 크로스타운 LRT가 건설이 되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콘도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곧이어서 분양이 될 뭐 화이트하우스라든지 지금 분양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트샵 콘도, 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공사 중인 뭐 시티라이트, 이 부분은 라인5, 언타이틀드, 여기 뭐 150 레드패스, 150 레드패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 디에그링턴, 이것도 입주가 끝났죠. 다음에 한창 공사 중인 플라자 미드타운, 뭐 디스트릭트 콘도,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던 초고층 콘도가 바로 이 지역에 또 지어집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가 또 들어오고요. 얼마 전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 있었던 이 콘도, 또 건설을 할 E2 콘도, 이런 콘도들이 쫙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브로드웨이 길을 통해서 이 많은 지역에 콘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요즘 여기 이 지역이 렌트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은 그 이스트 하버 프로젝트입니다. 다운타운 동쪽이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스트 프로젝트의 주 그 사이트고요.
여기는 원래대로 되게 됐으면 구글에 제2 페이지 2가 들어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건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도 콘도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이쪽에도 뭐 원더 콘도라든지 많은 콘도들이 들어섰고, 이쪽 다운타운을 해서 뭐 릴리프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서브웨이 라인들도 건설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분도 상당히 그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은 블로워 그 웨스트 지역의 플라자 코업이라는 회사에서 생각된 비주 온 블로워 콘도입니다. 위치를 딱 선정을 해보시고, 그럼 어느 쪽으로 뷰가 있는지도 보실 수도 있죠. 뭐 북쪽이라든지 동쪽, 남쪽으로는 뷰가 뭐 조금만 올라가도 있겠지만 서쪽으로는 기존 콘도에서 좀 가리겠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고려해 주실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을 그 서치하시다 보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 시티 플랜들이 뭐 어느 것인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들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레지덴셜은 어디고 커머셜은 어디고 아주 상세하게 그 일반인들도 그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의 시티 플랜이 언제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뭐 깊숙이 보시려고 그러면 앰비언트 프라이스 애널리시스, 주위 콘도 가격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콘도가 뭐 분양가는 얼마고, 아니 리스팅 프라이스는 얼마고, 얼마에 팔려서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분양되는 콘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뭐 10%, 15% 비싸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한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 이 분양가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매칭시켜서 매트릭스로 고려해 보실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닛을 보는 요령 중에 하나의 샘플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스탠리 콘도입니다. 다운타운 그 철저하고 칼톤에 들어가는 콘도고요. 여기서 딱 보시면 이건 좀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유닛 모양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기 부분에 그 웨이스팅 스페이스가 실제로 너무 많고, 여기 보게 되면 이 기둥이죠.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돼 있어서 이 가구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빌더들이 아무래도 좀 더 경비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 원베드룸을 이렇게 이 부분을 띄어서 이 부분을 띄어가지고 원베드룸을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게 867 스퀘어핏인데 이만큼의 그 웨스팅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 스퀘어핏만큼 가치는 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이 콘도 분양 절차입니다. 우리가 4월부터 콘도를 매입하고 다음에 입주, 등기가 날 때까지의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이 그 첫 번째는 그 어느 빌더든지 간에 프렌드나 패밀리한테 먼저 팝니다. 팔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브로커리지한테 물량을 주고, 그래도 남았을 경우에는 VIP 브로커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블릭한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콘도, 가치 있는 이름 좀 괜찮은 콘도들은 대부분 이 퍼블릭까지는 안 내려가죠. 대부분 플래티넘이나 VIP에서 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이 이루어지고 이 오큐펀시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이 등기가 날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대한 기간, 이 사이의 기간을 보통 그 오큐펀시 피어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 소유권 자체가 빌더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 재산세, 관리 비용들을 수개월 동안 내게 됩니다. 낮은 층은 좀 많이 내게 되고요, 높은 층은 하면 좀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오큐펀시 피라고 좀 더 평상시보다 많은 돈을 낸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콘도를 매입하고 나서 모든 콘도들은 열흘 동안 캔슬을 할 수 있는 쿨링 오프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일반 그 뭐 하우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부 콘도는 해당이 되고 안 되는 콘도들, 타운하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와 함께 그 계약서를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리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도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리뷰할까,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거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용인지에 따라서 고려사항이 틀립니다. 실입주 같은 경우는 HST 리베이트 부분을 빌더가 그 정부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빌더가 그 정부로부터 이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자가 24,000불에서 30,000불에 대한 HST 리베이트를 빌더한테 먼저 내고,
다음에 이거를 그 1년치 렌트 계약서와 함께 다시 그 리펀드를 요구를 하시게 되면 뉴 레지덴셜 렌털 프로퍼티에 대한 그 리베이트를 뭐 한 2 내지 3개월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 4개월이 걸리는데요. 이걸 다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클로징 할 때 이 HS 리베이트 부분의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자금 사정상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20%, 외국인들은 보통 35%에 대해서 차별적인 디파짓 스트럭처를 갖는데 가끔가다 외국인한테도 20%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빌더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숙이 한번 우리가 검토하시고 쿨링오프 비관에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디벨롭먼트 차지,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전매, 어사인먼트죠. 이것들은 다 시기 및 금액이 다 틀리고 개발사마다 봐도 다 틀립니다. 허용하지 않는 빌더들도 있고요. 그래서 허용을 전매를 안 하는데 나중에 전매로 팔려고 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뭐 낭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이 검토하실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non-resident speculation tax 15% 추가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나중에 리펀을 받을 수가 있죠. 다음번에는 렌트 듀어링 오큐펀시, 아까 설명드렸던 오큐펀시 기간하고 그다음에 등기 기간 사이에 과연 렌트를 허용을 하는지. 어떤 빌더들은 요 렌트 듀어링 오큐펀시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MLS에 못 올리니까 렌트는 줘야 되는데 빌더는 뭐 허락을 안 하고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빌더들이 간혹 가다가 리스백, 본인들이 그 개런티를 하는 거죠. 리스를 개런티를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리스백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숙이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HS 리베이트 부분인데요. 이 HS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셔야 되는 오운 부분과 오큐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만 HST 리베이트를 빌더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충족이 하나라도 안 되면 HST 리베이트는 빌더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 때 아니 등기 날 때 꼭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큐펀시 클로징과 리갈 클로징 사이에 내셔야 될 부분,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건 하나 샘플인데요. 빌더들이 그 콘도를 팔 때 이렇게 선전을 하죠. 뭐 키친 아일랜드를 주겠다 라든지 right to lease during occupancy를 하겠다, 또 뭐 어사이먼트 피는 뭐 제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차지 레비 부분은 어느 정도 못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캡을 씌워 놓겠다. 반드시 캡을 씌워놔야 됩니다. 왜 캡을 씌워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디파짓 스트럭처도 뭐 익스텐디드로 해서 어느 정도는 뭐 디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콘도 클로징 코스트인데요. 보통 콘도 클로징 코스트는 HST 리베이트 부분을 제외하고도 한 5%에서 6% 정도는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커다랗게 차지하는 포지션은요, 아무래도 취득세, 랜드 트랜스퍼 텍스죠. 토론토 지역은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추가로 부담이 되셔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토론토 지역은 스틸 밑에 일단 미토비코까지 스카보로까지 레이크 온타리오 북쪽으로 된 지역이 토론토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온타리오 지역인데요. 이 토론토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2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랜드 트랜스퍼 텍스에 대한 금액은 랜드 트랜스퍼 텍스 캘큘레이터라고 치시면은요, 그 금액만 넣으시면 어느 정도 딱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 퍼스트 홈 바이어는 온타리오 랜드 트랜스퍼 텍스 중에서 4,000불, 토론토 랜드 트랜스퍼 텍스 중에서 4,475불, 총 합계 8,475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콘도 클로징 코스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디벨롭먼트 차지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 디벨롭먼트 차지는 이 내용도 이거 하나로만 돼 있었고 금액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됐었는데요. 요즘은 디벨롭먼트 차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항목으로 일종의 세금으로 그 차지가 되기 때문에 깊숙이 보셔야 되고 반드시 캡을 씌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작년에 했었던 그 콘도에 대해서 빌더한테 요청을 해서 어멘드먼트를 받았던 예인데요. 원베드룸은 예를 들어서 뭐 3,000불로 캡을 씌우고 투베드는 5,000불로 캡을 씌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던 어멘드먼트가 꼭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이 디벨롭먼트 차지는 예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한 가지였었지만 지금은 뭐 새학교 건설 등에 대한 에듀케이션 대비,
뭐 섹션 37, 이 섹션 37은 건물의 그 밀집도, 덴시티 같은 문제인데요. 가끔 가다 보시게 되면 빌딩에 뭐 3계층, 4계층이 늘어났다, 추가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시티나든지 정부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추가로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그 추가로 돈 낼 부분, 이 세금 부분을 이 펄체스한테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37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퍼블릭 알트레비, 뮤니시펄 차지들, 인크리스트 디벨로먼트 차지, 또 인크리스트, 요즘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케이스긴 한데, 뭐 건설비도 추가적으로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너한테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캡을 씌워놔야 되고, 그 부분들도 다 통틀어서 하드캡을 씌워놓는 부분이 필요할 건데요. 빌더들이 들어질지는 뭐 건건마다 틀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캡을 씌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콘도 코징 코스트로는 뭐 리갈 피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유틸리티 후크업비, 타리온 워런티에 대한 부분들, 그 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어떤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을 때 개발 부담금이 선정이 되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뭐 파크랜드 컨트리뷰션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섹션 37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용들은 뭐 전체 그 동네에 대한 그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건설 이런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입주부터 그 등기 날 때까지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시간상 이 부분은 다음번 강의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전매 부분, HST 리베이트 부분, 다음에 펄스톤 바이어 혜택, 다음에 비거주자 원천 징수세죠. 20% 떨어지는 그 위드홀딩 텍스, 다음에 외국인한테 부여하는 15% NRST 텍스, 양도소득세, 캐나다 증여세 및 상속세. 회계사만큼 깊숙이 들어가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콘도 분양에 대해서 실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콘도 분양부터 시작을 해서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등기 때까지의 프로세스, 우리가 고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 또한 뭐 각종 주택 매매, 리스, 비즈니스에 대한 비즈니스 매매, 또 뭐 렌탈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416-562-4100번 임성주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